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 상황 먼저 전달을 해드립니다. 반등이 하루를 좀 이어가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하면서 하락 마감했다는 말씀 좀 전달을 해드리는데요. S&P 500 지수 연중 최저치로 다시 한번 떨어졌고 특히 좀 믿었던 애플이 5% 가까이 하락하면서 주가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국채금리는 상승을 했네요. 이날 3.736%로 출발을 해서 신용물 수익률이 3.788%로 상승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되는 만큼 이러한 시장 분위기 앞으로도 당분간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오늘 금요일장 개장을 좀 앞두고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자세하게 전략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글로벌 이슈 분석을 해주실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간밤에 마무리가 된 미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봐야 될 텐데요. 반등이 이틀을 채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하루 만에 좀 반등이 그치는 모습이었는데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우선은 이제 S&P 500을 비롯해서 이제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전일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이 되면서 저점을 잡았다라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지만은 현실적으로 주말에 그리고 이번 월말 그리고 월초를 앞두고 다시 또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안타까운 양상들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제 섹터도 마찬가지로 S&P 500 내에서 상승 섹터가 없었다는 점들을 미뤄왔을 때 최근 시장에서는 증시에 대한 공포감들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기술주들 중심으로 해서 낙폭을 또 많이 보였다는 점들이 특징입니다. 즉 이 말씀은 기존의 연준에서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이미 실현된 후에도 이미 저점이 이루어졌다라는 기존의 예측과는 상반되는 상황이 많이 연출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두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해지게 되면서 각국에서는 긴축 활동을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에서는 좀처럼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연준에서는 클리브랜드 총재가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그리고 침체가 오더라도 금리 인상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매파적 발언을 내세우게 됨에 따라서 여기에 또 기술주들이 또 시장에 대한 후퇴를 또 할 수밖에 없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결국 목표가 하향을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아무래도 코스피를 중심으로 해서 매도 물량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런 시점에서는 달러 강세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가올 금통위에서의 영향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 상황 자세하게 살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고 지금 월말 월초인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들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오늘 장이 마감이 된다면 다음 주는 화요일에 3일 뒤에 또 개장이 될 예정이죠. 그러면 10월이 됩니다. 10월 증시에 있어서 기대하고 또 유의해 볼 만한 이벤트가 있다면 정리해 주시죠. 네,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 다가올 10월이 이제 또 월초가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증시에서는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미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겠지만은 10월에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요소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다소 불리한 영향들을 가지고 있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조금 한 번씩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12일에 이제 국내에서는 또 한국은행 중심으로 해서 금통위가 또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이날이 이제 또 수요일이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또 국내에서는 옵션 만기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단기간에서 그 옵션 만기일이 됐을 때 우선적으로 좀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게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핵심은 이번 금통위에서 진행되는 금리를 올리는 수준이 75bp에서 1bp, 100bp 이상으로 올라가는지 여부가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이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한 뒤에 국내 시장에서 타격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들은 결국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현재 기업에서도 금리 인상을 해서의 압박감들이 커지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진다는 점, 두 가지의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가계부채에 대한 영향들이 이미 클 수밖에 없다는 건 당연한 사실이고요. 결국 이 점들이 소비 물가를 결국 잡냐 못 잡냐로 또 얘기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가능성으로서 금리가 마찬가지로 한 몫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요. 우선은 이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물가 자체에 대해서는 압박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이제 물가 압박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물건의 가격 자체가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고요. 여기에 이제 고용 격차, 즉 이제 고용 수준과 관련된 부분들에서도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이후에 미국의 실업률이 14%까지 올라갔다가 불과 이제 1년 만에 실업률 해소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루어진 바가 있기 때문에, 즉 1년 동안의 성장세를 보고 임금 상승률을 통해서 2020년도에 높은 연봉을 도전을 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이제 연봉을 또 줄여나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것은 최근 이제 실업률 동향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연봉 격차, 즉 이제 연봉 수준에 대한 부분들에서도 최근 이제 지난 8월 이후에 PCE 지수를 오히려 하회하는 형태의 양상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은 최근에 이제 지출보다도 오히려 이제 지출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연봉을 높게 받아야 된다는 기준에서의 어떤 시장 심리보다도 기업이 꾸준하게 취업률, 즉 이제 정정드리겠습니다. 기업이 꾸준하게 이제 인력에 대한 부분들에서 수요를 축소를 하고 있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연봉에 대해서 고연봉을 도전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찾아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는 이제 주로 중산층 그리고 서민층을 대표하는 대부분의 노동자 계층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소비력 자체가 굉장히 후퇴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고요. 이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두 가지 포인트가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물가가 상승이 되게 됐고 금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서 현재 이제 개인 소비자들에 대한 투자나 소비가 활성화되지 못할 경우에는 연봉을 높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제 생산성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 크지만은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공급 물가보다 혹은 제조 물가에 비해서 훨씬 많이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서의 어떤 해석들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까지 그리고 내후년까지의 전망을 살펴본다면은 실질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감퇴가 된다는 부분들을 앞서서 언급드렸다시피 오히려 시장에서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이제 고용 창출 자체가 굉장히 제한될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에서는 침체 구간을 넘어갈 수 높다라는 게 지금 증시의 전망입니다. 때문에 이제 기업 투자를 하실 때 마찬가지로 종목별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이제 10월 같은 경우에는 이처럼 소비자 물가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결국 기업은 현금 보유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현금 보유 자체만으로 보고 접근을 하시기보다는요, 오히려 이제 영업이익이, 2분기 영업이익 수준이 얼마나 빠르게, 견고하게 잡혀 있느냐가 굉장히 핵심일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말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시작하면서 실질적으로 CPI 지수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고요. 올해 3분기에서는 CPI 중에서도 근원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점들을 감안하신다면은 이번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가실 때 하나의 좋은 가이던스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10월에 이제 가장 큰 이벤트라면 아무래도 중국의 10월 당대회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연례적으로 이제 중국의 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진행이 됐었는데, 특히 이제 이렇게 10월에 진행이 되는 경우가 몇 차례 없었다고 합니다. 이는 이제 실질적으로 중국의 공산당의 대표가 사실상 선출됐다라고 선언을 하는 행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도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시진핑 주석이 지금 사실상 연임이 거의 확정되어 있다는 부분들에서의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듯이 현재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 1인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정책이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앞으로 이제 다다음 주 정정돼서 16일에 이제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시진핑 주석과의 어떤 관계와 갈등들을 굉장히 많이 초점을 놓고 있다 보니까 중국을 비롯해서 북한 측에서 또 마찬가지로 도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음 11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안보적 위협에 대응하는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또 역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처럼 이렇게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산재했습니다만은 또 본격적으로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하나씩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시점에서는 오히려 이제 미국의 증시를 살펴보시면서 그리고 유럽의 기업들을 살펴보시면서 벤치마크를 삼으신다면 상대적으로 국내에 있는 기업들의 가이던스를 잡을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다가올 10월 그리고 11월까지 좀 중요한 이벤트들 그리고 거기서 저희가 좀 투자 포인트로 삼을 수 있는 부분들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정말 앞으로 이제 좀 기대할 만한 것보다는 좀 걱정하고 경계해야 될 이슈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와중에 간밤에 월스트리트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2분기 국내 총생산 그리고 실업급여 신규 청구 건수 등 이러한 경제 지표에 또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분기 GDP 같은 경우는 연 0.6% 정도 감소세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걱정할 만한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GDP 역성장에 관련된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 조금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양적 완화가 이제 종료가 되기 시작하면서 실질적으로 기업과 그리고 소비자들의 어떤 액션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각국에서는 긴축 행정을 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특히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의 경기 침체 구간부터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를 오랜 기간 동안 채택을 해왔었고요. 이는 이제 시장에 이미 양적 완화가 선행되어 있던 상황에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더 이제 정부가 빚을 질 수밖에 없었던 요소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부분들이 유로 지역에서의 제로금리 시대가 끝났다는 점이 지금 시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이와 유사한 형태로 동북아 지역에서는 또 일본이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 이제 GDP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가장 큰 초점은 포지션 자체가 커지기보다는 실질 GDP에 초점이 좀 많이 맞춰져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실질 GDP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대 미만의 수준을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는 이제 기업들이 매출을 계속 꾸준하게 올린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제 수준이 남아드는 그 매출가 적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이제 주가 반영에 굉장히 좀 더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때문에 이제 연준에서는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들을 시사를 한 바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단정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실업률이 계속 해소가 되고 있다. 즉 이제 취업을 하고 있는 노동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들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역으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섹터다 보니까 사실상 국내에 있는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 기술주 중심에 있는 섹터라면은 다소 운용을 하시는데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PC 지수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상승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 특히 이제 매출 그리고 서비스 업종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매출을 올리기가 또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번 2분기 GDP의 예상치가 지금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만은 0.6% 정도 역성장을 했다는 부분들은 2개분기 연속의 GDP 역성장이 굉장히 큰 타격을 의미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의미를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3분기에 이제 CPI 대비했을 때 근원 PC가 얼마나 상승을 폭을 좁히지 못했는가에 따라서 기업의 목표가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을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목표가를 하향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분기 GDP와 관련된 내용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저희 오늘 장은 어떤 작전 유효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월말 효과 그리고 이제 월초 효과를 또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하락 가능성이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과 같은 장에서는 시장 전반적인 조정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혹여나 이제 기존의 10월을 대비하셔서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종목들 중에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셨던 종목들이라면 반드시 이벤트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장기적인 매입을 꾸준하게 하시는 분조차도
기존의 포지션, 즉 이제 현금 비중과 그리고 투자 자산에 대한 비중을 점검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월 말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작전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 글로벌 이슈 체크를 좀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국내 이슈들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 시간 꽉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로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국내 증시부터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월 말이기도 하고 어제 우리 시장을 좀 복귀를 해보면 제가 이 시간에 진행을 할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오후 한 2시가 넘어가기 시작하더니 그대로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네, 뭐 전일 같은 경우에 뭐 장 초반에 뭐 좋았었던 이유는 뭐 그 전날 이제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좀 좋았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그 주가가 이제 많이 빠지면서 정부에서 이제 증한 펀드를 이제 할 수 있다. 뭐 그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열어놓으면서 뭐 시장에 강하게 출발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같은 경우 장 초반에 뭐 2210포인트를 도달할 만큼 강한 그런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렇지만 이제 장 후반 들어서 개인이나 연기금들의 이제 매물 출회로 인해서 지수가 보합권 수준까지 이제 하락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장 초반 695포인트까지 상승을 했다가 뭐 개인 매물 출하로 인해서 675포인트로 이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 뭐 외국인 이제 주체 매매 패턴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 기관이 순 매도를 보였고요, 외국인이 순 매수하는 그런 모습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 2,200억 정도의 순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이거는 이제 12일 만에 순 매수로 전환을 한 그런 모습세고요. 9월 들어 두 번째로 순 매수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순매도, 그다음에 기관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 뭐 코스피, 코스닥 다 이제 매도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관련된 신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추가적인 이제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식을 매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이 9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순매수를 보이는 게 이제 금융 투자가 뭐 단기적인 트레이닝 관점에서 매수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는 좀 있긴 하겠지만 일단 매수세를 보였다라는 거는 수급 측면에서 보면 나쁘진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업종별 등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혼조 마감을 했고요. 뭐 의약품이나 전기가스업, 의료정밀, 운수장비 등이 코스피에서는 이제 상승을 보였고요. 대신 이제 비철금속, 운수창고, 철강금속, 기계 등의 업종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락문화, 유통, 제약, 음식료 등의 업종이 상승을 보였고요. 일반 전기전자, 비금속, 종이목재 등의 업종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뭐 최근 들어 이제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신용융자 잔고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저께 이제 조금 감소를 해서 17조 9천억대로 지금 감소를 했습니다. 뭐 최근 주가 하락 여파로 인해서 지금 28일 기준으로 한 하루에 한 7천억 가까이 지금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향후에 이제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이런 그 신용융자가 뭐 급격하게 정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루 날중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침 같은 경우에 이제 증권회사의 반대 매매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1시에서 2시 사이에 스탁론이나 CFD에서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오는 그런 이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뭐 주가 흐름을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 주가가 조금씩 하락을 보였다가 이제 뭐 상승을 하거나 하는 그런 이제 패턴을 좀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신용융자가 이제 빠르게 감소한다라는 것은 증시 전반적으로 수급이 일시적으로 좀 꼬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주가 하락, 반대 매매, 특히 이제 악순환이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 하락폭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유념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신용융자 잔고는 아마 16조 원대까지 아마 떨어진 이후가 돼야 아마 조금 신용융자 잔고 수준으로 보면 이제 바닥권이 아닐까라는 그런 이제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최근에 주가 하락으로 외부의 자금 유입이 되면서 고객 예탁금은 52조 6천억대로 좀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세를 보였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원달러 환율인데요. 뭐 전일 그 원달러는 이제 1,430원대에서 계속 움직였습니다. 뭐 장 초반에 영국 파운드화가 안정이 되면서 1,420원대까지도 거래가 됐었는데요. 이후에 이제 영국 이제 중앙은행이 영란은행이 시장 개입이 뭐 일시적이고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시장 얘기가 나오면서 달러가 다시 강세 전환하면서 원화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위안화가 지금 달러당 7.2 위안대를 계속 움직이고 있어서 이것도 국내 환율에는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개별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어저께는 낙폭이 컸었던 바이오나 엔터, 가스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 관련주들, 특히 이제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방한을 하면서 IRA 관련된 법안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뭐 기대감이고요. 실질적으로 아마 그 자동차 관련된 이제 보조금 관련된 지급 부분은 아마 올해는 해결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일단 대형주 중심으로 어떻게 좀 많이 빠졌는데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계속 지금 연중 저점을 계속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D램 반도체 가격이 지금 3분기에도 한 10% 정도 하락을 했는데 4분기에도 10에서 15% 정도 추가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예측치가 많이 나오게 되면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좀 악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도 2000년 7월 이후에 지금 최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상황으로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연중 최저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반등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대표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지수가 좀 급하게 빠졌기 때문에 또 올라오는 반등폭도 장 초반에는 컸습니다만 오후로 갈수록 그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하고 지수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도 빠지는 모습을 어제 또 보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전은 이틀째 SK하이닉스는 열흘 넘게 지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와 함께 움직이는 종목들도 이렇게 빠지고 있다. 어제 우리 장까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고물가, 고환율, 계속 증시를 압박하는 안 좋은 악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이번 달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1년 7개월 만에 가장 나쁜 수준을 기록을 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슈를 좀 보면 제조업 체감 경기도 2년 만에 가장 나빴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3분기 성적표가 곧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체감하는 경기도 이렇게 나쁜데 이게 영업이익에도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데 어떤 상황인가요, 정확히? 네, 뭐 한은에서 이제 어저께 이제 9월달 BSI라는 이제 지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뭐 전국에 이제 3천여 개의 이제 법인을 대상으로 경영자들에게 현재 기업 상황이나 아니면 향후의 기업 전망에 대한 그런 것을 이제 서베이한다라고 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긍정적인 답변과 부정적인 답변이 똑같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지수를 100이라고 이제 보통 가정을 하고 있고요. 만약 100이 밑돈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의 지금 경영 환경이 상당히 좀 나빠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9월달 그 전 산업의 이제 BSI는 78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2월 이후에 1년 7개월 만에 이제 최저치를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일단 뭐 관련된 산업이 이제 제조업과 비제조업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BSI를 크게 나누게 되는데 제조업 BSI가 비제조업 BSI보다는 조금 더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BSI는 74포인트로 전월 대비 6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비제조업 지수는 BSI 같은 경우는 81포인트로 전월 대비 1포인트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제조업 BSI는 74포인트는 이제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뭐 수출 규모나 그다음에 기업 규모나 수출을 하느냐, 내수를 하느냐 그거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BSI가 좀 하락폭이 8포인트로 다른 섹터에 비해서 좀 컸다라는 게 좀 특이한 상황이고요. 특히 뭐 수출 관련된 기업들도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최근에 수출이 그렇게 증가세가 둔화가 되는 거와 맞물려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자, 영상, 통신 분야, 그다음에 1차 금속, 그다음에 의료 정밀 분야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좀 컸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전자, 영상, 통신 장비 부분은 최근에 이제 반도체 가격 하락
그다음에 수요 둔화로 인해서 13포인트가 하락될 만큼 가장 낙폭이 컸었던 분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차 금속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그다음에 최근에 강달러 현상으로 인해서 11포인트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업의 이제 경영 애로사항을 측면, 그러니까 과연 요즘에 가장 어려운 사항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네. 각 기업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판매 가격에 반영을 할 수 있는 뭐 기업들도 물론 많겠지만 중간재는 생산하는 업체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최종 가격에 반영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의 이제 수익성이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기업체 이제 경영자들은 아마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을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잡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강달러 현상, 그 다음에 물가 상승에 따른 내수 부진, 인력 난등을 주요 경영 애로사항으로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월 비제조업 BSI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구분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서비스업 BSI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전월과 동일한 83포인트를 유지를 했습니다. 이 83포인트는 지금 3개월 연속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요. 방역 조치 좀 완화 이유로 인해서 뭐 이제 외부 활동들이 이제 많이 증가를 하면서 이런 예술, 스포츠, 여가 부분이 5포인트 상승했다는 게 좀 특이한 그런 부분이고요. 이와 반대로 주택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건설업 같은 경우는 3포인트, 그다음에 물가 오름세로 도소매업 같은 경우도 3%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지금 뭐 10월달 이제 BSI 전망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79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달 지금 뭐 BSI와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뭐 75포인트를 전망을 하면서 여전히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조금 이제 기대가 되는 거는 1차 금속이나 비금속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좀 안정화를 갖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아마 10월 달에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자 영상 통신 장비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도 계속 부진이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뭐 비제조업 지수 같은 비제조업 분야 같은 경우는 하수 폐기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숙가업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망치를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저께 이제 BSI와 같이 이제 발표된 게 ESI라는 지표도 같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거는 경제 심리 지수라고 해서 기업과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그런 지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BSI, 그러니까 기업 경기 실사 지수와 그다음에 CSI, 소비자 동향 지수를 지금 두 개를 믹스해서 만드는 그런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월 달에는 이제 7월 달 이후에 계속 이제 100포인트 밑을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난 9월 같은 경우는 98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월 대비 한 1.3포인트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아마 경제 주체들이 아직까지는 경제 현상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와 더불어 이제 3분기 지금 실적이 막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뭐 FOM 가이드가 보통 실적을 많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 집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3분기 영업이익이 상위 이제 한 200개사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 7% 정도 지금 감소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2분기 실적은 3분기 실적은 전체적으로 조금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3분기보다 4분기가 좀 더 실적이 나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주가 수준으로 봐서 추가적인 하락도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거에 대비해서 아마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좀 피부로 느끼는 이 경기 체감과 관련된 내용들 자세하게 발표된 지표들로부터 좀 포인트를 끌어내 봤습니다. 뭐 우리도 이렇게 느끼기가 어려운데 기업들은 더더욱이 어렵게 느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름 이제 돌파구를 찾으려고 열심히 또 노력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또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서 여러 가지 뭐 안보 이외에도 경제 여러 가지 이슈로 좀 이야기를 논의를 해보겠다.
해소하겠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앞서 우리 대표님께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돼서는 당장의 수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개인적으로는 그 이유도 궁금하고 과연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지금 해리슨 부통령이 이제 국내에 들어와 있죠. 네. 뭐 일단 관련돼서 지금 뭐 한미 간에 이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북핵이나 그다음에 뭐 중국과 미국의 이제 중국 견제 관련된 부분, 그리고 특히 IRA에서 IRA 법안 관련돼서 이제 자동차 보조금 지급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뭐 얼마만큼 뭐 그 심도 있게 얘기를 했느냐라는 부분은 아마 그렇게 예상보다는 그렇게 크진 않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그 증시에서 기대를 많이 했었던 부분이 이제 IRA 관련돼서 그 기업 그 자동차 업계들의 불만을 과연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냐, 특히 보조금 지급 관련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관련돼서 뭐 우리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 IRA 관련된 뭐 국내 그 자동차 업체의 보조금을 유예를 하거나 아니면 뭐 예외로 두자라는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IRA 법안을 그러니까 법안 자체 문구를 수정하려면 의회가 개최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부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만들어진 법안을 단순하게 실행 관련된 업무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보면 시행 관련된 뭐 내용은 조금 뭐 수정해 볼 수는 있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법 테두리 내에서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불만으로 갖고 있는 이렇게 유예나 아니면 연기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IRA 법안은 바이든 정부의 지금 최대 치적 사업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 미국 중간 선거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잘 만들어진 법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정을 하겠다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 뭐 일단 가뜩이나 지금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그 이제 격차가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IRA 법안이 잘못된다라고 하게 되면 민주당이 선거에서 질 확률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IRA 법안 관련돼서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뭐 그렇게 열심히 할 그런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내년 1월 달에 이제 미국 그 상하원이 이제 개원이 될 예정인데요. 이때 아마 IRA에 대한 법안 수정, 문구 수정이 뭐 정해질 것 같은데 뭐 지금 민주당, 공화당이 어느 쪽이 다수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문구 조정도 약간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참고하셔서 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IRA 관련돼서 지금 수혜를 입는 업종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된 사업군은 IRA 법안 관련돼서 수혜가 뭐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그 관련된 이제 미국 내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 중심으로 여전히 관심을 갖고 뭐 아마 이런 종목들은 많이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저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돼서 뭐 하나솔루션이나 OCI, 뭐 CS 윈드 같은 경우 여전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관련주도 여전히 관심권에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해리슨 부통령이 오면서 관련돼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주 항공 분야에 협력을 하겠다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주 항공 관련된 분야 관련 기업들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관련돼서 지금 현재 해리스 부통령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 저희가 좀 미리 짚어봤습니다. 이러한 부분들까지 여러분들 체크 포인트로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님 그렇다면 오늘 또 월 말이지 않습니까? 또 오늘이 지나고 나서 주말 그리고 월요일까지 휴장 이후에 저희가 또 개장을 하면 10월장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장 작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궁금한데 뭘 액션을 크게 하는 것보다는 보수적인 게 좋을까요? 네,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일 미국 시장이 이제 큰 폭의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국내 시장도 아마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위축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매물이 좀 많이 나오면서 특히 이제 월요일 날 지금 이제 개천절 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휴장 기간이 길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과 같이 이제 글로벌 증시의 이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상당히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계속 그 증시가 이제 하락을 하면서 반대 매매나 그다음에 신용 물량 출회가 계속 수급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계속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에 이제 증시 전망 자체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신용 관련된 그 물량이 좀 많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증시는 좀 더 하락폭을 좀 키울 수 있다라는 것도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내일이죠. 10월 1일 날이 되면 이제 9월 달 무역 수지가 이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9월 달에도 무역 수지 적자가 지금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 폭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원달러 환율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점도 계속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은 오늘도 아마 중요시할 것 같은데요. 어저께 12일 만에 이제 순매수를 보였지만 아마 오늘은 다시 순매도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도 지금 1,430원대에서 과연 1,440원대로 올라갈지 여부도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수는 전반적으로 단기간은 좀 더 조정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마 10월 초 정도까지는 아마 조정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만약 신용융자가 좀 더 빠르게 준다든가 줄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월초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나 일부 기업 실적들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특히 오늘 밤 같은 경우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그 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실적 발표에 따라서 아마 다음 주 화요일 날 국내 반도체주의 아마 움직임도 같이 크게 연동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실적보다는 가이던스가 좀 더 관심을 받게 되겠는데 가이던스가 그렇게 좋지 않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투자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강달러 현상은 아마 계속 한동안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이 예고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아마 내년 초까지도 강달러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까지도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요소가 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지수가 70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마 단기적으로는 2000포인트 언저리까지도 하락을 할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에 딱 맞는 작전 미리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종목에 대한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상홍 이사님과 전화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짚어볼 텐데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지표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정말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도 하고 반등에 대해서 좀 기미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해서 강했던 테슬라, 애플 이러한 종목들이 조정이 나왔고 애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장 중에 해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가 이 소비에 대한 부분, 이 이슈 같은 경우가 크게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부분 그리고 실적으로 보여줄 거라는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체력이 그만큼 좋지 않은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시장 안에서는 좀 다양한 매크로 지표를 살펴보기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변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그 지표만 살펴보면서 시장을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 시장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 흐름과 시장이 동조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깝게 어제 시장을 예로 들면 장 초반에서 중반으로 갈 때 지수 같은 경우는 한 15포인트 상승에서 40포인트 상승의 박스권을 나타내고 있었고 장중에 한 15포인트 정도의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다시 30포인트 정도까지 올려놨었어요. 그러한 시장 흐름이 지속되었고 시총 상위주들 같은 경우는 대형 IT주들 같은 경우도
소폭이지만 상승하는 흐름,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쪽 주가가 강했었는데 환율과 관련된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이슈가 나오고 나서는 환율이 상승하면서 시장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보합권까지 그 차익을 나타내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만큼 아직 시장의 체력이 좋지 않다는 점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고, 미국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연말까지 4.4%의 금리 상승을 계획하고 있는 연준의 발언 이후에 그 발언의 영향은 아니지만은 2년물 국채금리 흐름이 4%를 넘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시장은 기존에 보지 못했던 지표들의 흐름이 연속되고 있는 점을 관찰을 할 수 있겠고요. 이런 시장에서는 조금 시장에서 떨어져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현금 비중 같은 경우를 유지하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은 좀 계속 준비를 해 놓는다는 그러한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시장을 떠나버리기보다는 여기에서 업종이라든지 종목 그 부분을 좀 스터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지수가 좀 가파르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럼 지수가 오를 때 같이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해볼까라고 해도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서 좀 종목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저희가 오늘 어떤 종목을 특징적인 종목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반등이 나오는 방어적인 성격을 갖춘 기업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 반응은 일부 저축은행과 관련된 종목들 아니면은 좀 대부 업체의 성격을 가진 기업들,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 그 계좌가 100이라고 하면은 30 정도 이상 또 담기 힘들 거예요. 물론 그런 쪽으로 매매를 해서 좀 손실을 보고 있는 부분은 만회를 당연히 할 수 있지만은 이게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좀 짧은 매매 같은 경우는 쉽게 접근을 하기에 그런 종목은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좀 난해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직접적으로 강하게 말씀은 드리지는 않고, 일반적인 기업들 중에서 좀 경기 방어적 성격을, 주가 방어적, 시장 방어적 성격을 가진 기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재무적으로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정기로 인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이제 출범하고 나서 좀 가깝게는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서 이러한 부분은 고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종목을 현재 매수를 해서 강하게 들고 간다라는 관점보다는 지금 시장의 성격 같은 경우가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점이 충분히 존재를 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는 시장에서는 이런 방어적인 성격을 가진 기업은 주가가 약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전까지 함께 생각하면서 가격 접근은 19,0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변동성이 큰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방어적인 종목 한국전력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가격 접근이 가능한 선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19,000원대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아까도 이제 기업들의 경기 체감 지수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나눴었는데, 저희 개인 투자자들이 체감하기에 지금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계좌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질문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뭘 사도 떨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계좌 대응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사님? 네, 지금은 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수가 빠진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뭐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빠진 상황에서도 한두 번 더 하락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보니 매매 관점을 대입을 해본다고 하면은 현금 비중은 기본 50%대에 대한 강조를 드리고요. 손절에 대한 기준점 같은 경우는 개인마다 다르기는 합니다. 근데 한 15%를 삼고 대응을 한다는 점,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러면 한 4, 50% 이렇게 손실을 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매매를 통해서 대입을 하고 이 대입을 통해서 수익이 나는 종목이 발생을 하면 가장 손실이 큰 종목들을 줄여 나가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로는 쉽지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씩이라도 습관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걸 대입을 해보면 계좌 같은 경우에 컨디션이 나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나의 기회비용을 고려한다고 하면 지금은 좀 기회비용의 여유가 있다고 하면은 주식을 사들여갈 시기는 맞습니다. 사들여갈 시기는 맞는데 우리가 지금 2008년에 금융위기, 2010년 이 부분도 미국 신용등급 이슈, 그때 시장이 어땠냐면 현재와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PBR 같은 경우를 지수에 대입하면서 이게 PBR 0.8배 수준까지 지수는 하락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식을 파는 게 과연 실익이 있냐? 그런 말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주식 같은 경우도 좀, 당시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PBR 0.8배, 7배 이 구간에 왔을 때 더 이상 밀릴 게 없는 구간, 실익이 없는 구간이라고 했는데 그 구간에서 지수도 그렇고 종목도 한 차례 더 밀리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지수에서 더 밀린다고 하면은, 그리고 좀 극단적으로 흘러간다고 하면은 앞자리가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런 구간에서 견딜 수 있으면, 그리고 이 기준에서 지금부터 사 들여갈 수 있다는 근거가 있다면 분할 매수는 가능한 구간입니다. 다만 계좌 안에서 한 계좌 전체 계좌에서 한 20% 정도의 하락을 감내할 수 없다면은 급하게는 사 들여가지 않는, 그리고 현금 비중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여러 고민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이 주식을 다시 하지 않겠다, 아니면은 우리나라 그 주식 시장에 대한 탓, 그다음에 정부에 대한 탓, 그런 거는 좀 전혀 할 필요가 없고 스스로가 좀 체력을 키울 수 있게 업종이라든지 그 종목에 대한 공부를 해 나가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어려운 시장입니다. 다만 지금 이런 시장은 기회가 함께 오기 때문에 그 점을 기억하시고 방송을 통해서 많이 얻어가고 저도 더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종목 같은 경우 역시 동일합니다. 지금 한국전력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특정 업종 안에서 상황이 바뀌는 그러한 종목의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오른다 이 생각보다는 기업의 환경이 바뀌는 포인트가 뭔지 그 점을 대입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포인트에서 저희가 어떤 종목 추가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종목은 삼양식품입니다. 우리가 특정 제품으로도 유명해진 기업인데 삼양식품이 수출 확대에 대한 부분이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중국 시장으로도 나가게 되면서 이 부분이 실적과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고요.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원재료 부분에 이슈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곡물 가격의 상승이 영향이 있다 보니까 그 점의 이슈가 계속 제기되었는데, 삼양식품은 그 내재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비용 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타 기업보다는
그런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덜어진다는 점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은 좀 최근의 종목들 같은 경우 어차피 급하게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가격대에 도달하지 않으면 굳이 올려서 살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10만 5천 원대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한국전력도 그렇고 삼양식품도 그렇고 주가가 반대로 갈 때 여기에서 제시한 가격 접근 가격에 반대로 가는 흐름이 나타날 때는 타이트하게 한 5% 정도의 종가 기준 손절을 잡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어적인 성격의 두 종목 모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전략 그리고 이제 손실을 복구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 점까지 여러분들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우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장전 전략 이렇게 모두 세워봤고요. 장중 매매 시그널 통해서는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